서해의 법 시간입니다. 네. 우리 둘이서 달덩이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 각도가 이래가지고, 네. 이게 각도를 좀 바꿀 수도 없고 지금 말이죠. 둘이서 뭔가 네. 살찐 달덩이로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자,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네, 일단 네, 여성가족부 얘기. 여가부에서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기사, 전 항상 기사를 일단 중심으로 하는데요. 네. 외모 중심 채용 안 된다던 여가부가 사진이 이력서 평가 가장 큰 영향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가부가 외모를 중심적으로 보고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아니면은 100번 양보해서 예. 포토샵을 잘하는 기술자를 뽑았다. 여기서 또 웃긴 얘기 하나 하고 네. 지나가야죠. 호주 공항에서요. 네. 제 후배가 한번 공항에서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권 사진하고 실물하고 너무 달라서. 네. 네. 그게 사람이 이게 무슨 네 얼굴이냐. 네 얼굴, 야 실제 얘기예요. 네 얼굴은 이렇게 생겼다. 네. 근데 이 여권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 전 수술 후입니까? 아니면 포토샵 전 뽀샵 후입니까? 당연히 컴퓨터의 기술이죠. 네. 그랬더니 걔가 이거 자기 얼굴이라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라고 진짜 2시간 반을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요. 외국 여권은 범죄인처럼 나오는 거 아시죠? 여권 사진. 네. 벽에 진짜 실물 그대로. 진짜 실물 그대로. 그리고 안경 쓰고 평소에 다닐 것 같으면 안경을 쓰고 찍어야 되고요. 네. 안경을 평소에 안 쓸 것 같으면 안 쓰고 찍어야 돼요. 그렇죠. 모자는 쓰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나라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할 때요. 네. 면허증 발급할 때 안경 쓴 사람이 안경 벗은 사진 가져가도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 독일은요. 안경 쓰고 운전할 사람이요. 저처럼 평소에 안경을 계속 쓰고 다니는 사람 같으면 안경 쓴 사진만 넣어라. 그렇죠. 안경 벗은 사진을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 네. 물어봐요. 너는 안경 안 쓰고 운전할 거지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포토샵이 아니라 포토샵이 너무 네. 요즘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참여정부 때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되는 채용 제도 도입을 위해서 표준 이력서라는 게 도입됐었대요. 그래서 이게 직무 중심의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여성가족부에서 오히려 여성 차별적인 이력서와 면접 기준을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마 국감에 제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얼굴, 사진 이력서를 통한 평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 하나라고 해서 네.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권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요, 그거 보셨어요? 학교 앞이라든지 이렇게 사진관에 네. 이력서 잘 나오는 사진, 이력서용 사진 잘 찍는 집, 이력서용 화장, 네. 그리고 이력서용 의상, 네.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딱 웃는 거 왜 전형적인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찍은 거. 그렇죠. 여학생 같으면 다리 모으고 양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그리고 머리는 단정. 네.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만하세요. 네. 그래서 예. 그걸 이렇게 하는데 봐봐요. 그 사진을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가부가 당초 노동부 등에서 만들었던 표준 이력서는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보면요, 이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력서에 쓰는 사진도 이쁘게 찍으려고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찍으려고 네.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력서에도 적어야 하는 내용이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적도록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요, 가족관계. 심지어는 부모님 뭐 하시냐, 그뿐이 아니에요. 네. 형제들 직업도 다 쓰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건 저가 아닌데. 네. 학력도 적게 돼 있어요. 네. 더 심한 거는 연봉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연봉 얼마? 그리고 부동산 동산. 집에 재산 얼마 네. 있나? 저는 혹시 초등학교 때 이런 기억 나세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했죠? 예. 세탁기, 네. 자동차. 네. 근데 요즘은요, 그게 보면 피아노, 집 자가인지 아닌지. 전세인지 아닌지. 근데 그거 왜 그걸 적어야 왜 돼요? 학교에서 조사를 해요? 그쵸? 근데 그걸 적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네요. 예전에 어려서 학교에서 네. 선생님이 갑자기 눈 감으라 그러더니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사람, 맞아요. 아빠가 친아버지가 아닌 사람, 근데 저 그때 너무 슬픈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 중에 한 사람 눈은 아닌- 감고 있는데 네. 제 옆에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알죠. 손 드는 맛이닥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그때
어린 마음에 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친구가 손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6학년 때 그거 하고 나니까 벌써 1시간도 지나서 야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애들이 4명이나 되네. 그러니까 애들끼리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눈 감으라고 이렇게 들어도 뭐 감으로 다. 감으로.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걸 다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더니 네. 또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그걸 적지 말라는 법안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아 이런 건 사실 법으로까지 규제할 건 아니고 그러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게 나온 게 뭐냐면요.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재산 그리고 그런 직업에 대한 거는 네. 적지 말아라고 하는 법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 나머진 적어도 돼요? 자가 소유? 그러니까요. 그럼 뭐 본적 뭐 학력 갑자기 본적 하니까 네. 본적 없음 그게 생각나네요. 썰렁했어요. 본 적 없음. 아니 아무튼 여가부가 외모 중심 채용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네. 사진을 갖고 무슨 평가를 했다. 근데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제가 승무원을 뽑을 때요. 네. 키 제한을 뒀어요. 네. 그러니까 키 제한을 없애라고 해서 없앴어요. 네. 그럼 과연 키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작은 사람을 뽑을까요? 안 뽑죠. 그리고 그 항공 승무원들은 아무래도 첫 인상, first impression이 그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외모라는 표현을 안 쓰고 appearance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중립적인 표현이죠. 네, 제가 보통은 국내 항공사를 타고 네. 다니다가 이번에 루프트한자를 탔어요. 네. 승무원들 여자 승무원들이요. 아줌마들 그 나이- 40대, 나이가 50대 나이 든 50대, 네. 50대인데요. 네. 등치가 이만해요. 네. 그리고 무섭게 생겼어요. 서비스? 없어요. 네. 대신에 힘은 좋아요. 네. 정말 쑥쑥 밀고 다니고요. 위에 가방 퍽퍽 올리고요. 뭐 이쁘게 하고 그것도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외모 안 보고 뽑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직종 자체가 뭐랄까 좀 전문화된다 그럴까요? 근데 왜 우리는 승무원은 이뻐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아니, 정말 진짜 저는 네. 우리는 승무원은 이뻐야 되고 승무원은 키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대여야 되고 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승무원 중에 50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없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적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네. 그쵸? 네. 저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0대인 승무원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40대 중에서도 3명인가 4명만 나이가 많고 그 외에는 다 20, 30대라고 알고 네. 있는데 승무원을 뽑을 때도 키를 봐야 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 위에 짐을 싣고 내려야 되니까 그게 이쁘기 위해서 키를 보는 것이 네. 아니라 그런데 얼굴을 사진을 먼저 보고 그 얼굴을 이력서를 본 다음에 그것이 좌우가 된다는 것은 사실 해서 안 될 행동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는 얼굴에서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는 건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생겼으면 아 사납겠네. 뭐 착하게 생겼네. 그거예요. 네. 그리고 선입견이 있어요. 만약에 이만큼 큰 귀걸이를 하고 여자가 사진을 찍으면 저 여자는 일을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네. 있고 또 만약에 여자가 진짜 이렇게 막 머리를 이상하게 묶고 있으면 그것도 아닐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화장을 해도 안 해도 욕을 하더라고요. 안 하면은 게으르다고. 네. 하면은 진하다고. 네. 그러니까 무슨 장단에 춤추란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이대로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채용 여건에 관상 참조 이렇게 쓰고 떳떳하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네. 했어요? 외모 중심 채용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관상 중심 채용인 거네. 그럼 이렇게 우기겠네요. 그러네요. 네.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거예요. 또 이렇지 않는 차별 없는 법을 만들겠다. 근데 차별. 전 요즘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네. 차별이란 단어.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가 참 겁나는 단어 같아요. 사회적 약자가 너무 어려운 단어고요. 네.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전 너무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사진 이력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이와 맞물려서 뭐가 있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이어서 나온 법안이 김치녀, 네. 3일한. 네. 3일한이 뭔지 아세요? 3일안이 북어와 여자는 어?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뭐 옛날 속담 비튼 거잖아요. 그거 아시네? 네. 저는 3일에는 뭔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무슨 광고 그거 보셨어요? 여자는 핸드백을 사달라고 하는 존재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비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외모 중심 채용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네. 외모를 보고 뽑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외모를 보고 뽑아놓고 이제 김치녀라고 하고 네. 이쁘게 꾸미면은 꾸미느라고 일 안 한다고 하고 또 이쁘게 꾸미지 않으면은 게으른 여자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맘충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맘충이라는 건 이제 자기애만 생각해서 공공안전, 뭐 공중도덕 이런 거 안 지키는 경우, 네. 이걸 맘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네. 혐오 발언에 대한 죄를 만들겠대요. 형사적으로.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네. 우리 모욕 그 인신공격적인 모욕적인 단어를 써도 표현의 자유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또 그러니까 개인을 과도하게 비난하면은 모욕인데 이 과도하다 이게 또 애매하네요. 그리고 과도하게 하면 모욕인데 지금 여기서 혐오 발언을 형사처벌을 하겠다면은 이제 못생긴 남자 보고 만약에 뭐 꼴뚜기라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쓰면 말 그렇게 하면 쓸 말이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예전에 저 영국에서는 어떤 농부가 백작 부인을 돼지 암돼지라고 불렀다가 기소가 됐어요. 모욕죄로. 나폴레옹 보고도 돼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백작 부인을 암돼지라고 부르면은 모욕죄가 되느냐? 그건 모욕죄가 된다. 그럼 암돼지 보고 백작 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모욕죄가 되느냐? 그건 모욕죄가 안 된다. 그랬더니 안녕하시오 백작 부인 그러고 앉았다는 유명한 얘기가 근데 있습니다. 그거 되게 무서운 얘기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암돼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하지 말라, 뭐 네. 명예훼손적인 발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네. 반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반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더니 갑자기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고 설 수는 없는데 말이죠. 네,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헬조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조선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네요. 그거. 거의 완전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헬조선이라고 쓰면서 네. 헬이 뭐예요? 우리가 지옥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러면 지옥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뭔가가 약간 집단 체면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 너무 고통스럽다. 우린 다 나쁘다. 여기는 지옥이다. 너희는 지금 힘들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뭐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체면을 걸고 있으니까 다들 좀비처럼 체면에 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걸려가고 있으면서 서로가 그 용어를 쓰고 있으면 또 쓴다고 또 말을 그러네. 해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 보면요. 외국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있다. 그러니까 혐오금지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예요. 차별이 뭐고 차이는 뭘까? 그거를 또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네.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면요. 네. 그러면 유색인종은 차별이고 차별하면 안 되고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차별을 하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피부톤 뭐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 뭐 그리고 못생겼다는 기준은 뭐죠? 그러니까요. 그 법적으로 그러면은 뭐 눈과 코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뭐 비례가 얼마 이거 따질 겁니까? 박사님, 우리는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차별해요, 안 해요? 묵시적 차별이 있죠. 묵시적이 아니죠. 대놓고 차별이죠. 공부 못하는 애들 취업 안 뽑잖아요. 네. 토익 점수 요구하잖아요. 그거 차별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공부 못해도 뽑아줘야죠. 네. 그리고 달리기 100m 같은 거 왜 해요? 그렇죠. 네. 그거 왜 순서 세워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도 그러면 열심히 해서 우승하느니 그냥 돌아가면서 한 팀. 그렇죠. 경기를 왜 네. 해요? 그거 할 것 같으면 막 경기하고 그렇게 해서 순서 세우고 100m 땅 해가지고 출발해서 뛴 다음에 1, 2, 3, 4 그거 왜 정해요? 그렇죠. 같이 들어와야지. 다 같이 손잡고 뛰어야죠. 차별하면 안 되죠. 1등, 2등에다가 고장 찍어주고 또 네. 뭐 상 주고 그 차별 아니에요? 차별이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차별이죠. 그렇게 따지면 차별이라는 거야. 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벌도 주고 네. 그럼 숙제 안 해온 애한테 왜 벌 줘요? 그 차별이죠, 차별. 그렇게 따지니까 학생 인권조례 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네. 숙제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애한테 네. 왜 야단을 쳐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차별이란 단어가 너무 또 혐오란 말도 되게 힘든 말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참 힘든 지금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네. 차별금지법과 혐오 발언 금지에 대한 내용을 네. 갖다가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걸 한다면 진짜 착해지는 법 만들어서 다 착해지면 돼요. 네. 이걸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 착해지면 혐오 있는 발언 안 하겠죠. 안착한 발언 금지법 뭐 이런 거 만들어야죠. 그러면 안 착한 발언은 뭘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규정을 해야죠. 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지만요. 네. 지금 이게 개념 없이 나오고 있는 것들, 기사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어서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월 75만 원 어떻게 살라고 육아 막는 휴직급여. 요 얘기는 지금 벌써 15분, 16분 넘어가려고 하니까 벌써요? 네, 다음 회에 이어서 계속. 난민도 아직 안 했는데. 야, 그러면 일단 끊을까요? 법 이번에는 여기서 끊고 다음 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